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그는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할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구태여 비교를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할 것입니다. 집권한 지 일주일이 안 돼요.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법들, 특검법 3가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마구 휘젓는 법들, 형사소송법 바꾸기, 그리고 법원 조직법 바꾸기,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약화하기 혹은 바꾸기, 없애기, 검사를 120명이나 동원시켜서 윤석열을 죽여라, 김건희를 죽여라, 내란에 가담한 자를 전부 잡아 죽여라, 감옥에 넣어라. 최상병 문제 바닥에서부터 다시 뒤집자. 문재인은 약 200여 명을 감옥에 보내거나 그 중에 몇 명은 스스로의 목숨을 극단적 선택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그 크기가 불어올 회오리 바람이 그 크기나 속도에서 문재인과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탄생 때는 선거가 지금의 양상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우파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그러나 이번 선거처럼 우파가 갈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대통령 되어 보겠다고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단일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이번 우파들의 분열과 배신만큼 자기 자신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의 등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일 수준까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통치하는 방법과 이재명이 통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대한민국에 생존할 부류의 인간은 딱 2부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저의 개인의 단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자와 이재명에게 저항하는 자. 아부하는 자는 살아남을 겁니다. 이재명이 좋아서 투표한 사람들도 좋아하는 수준으로 남아 있어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아부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부라는 것에는 이재명과 야합하는 세력도 포함이 됩니다. 보수 우파 내에서 이재명과 야합할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 국민의힘을 끌어갈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되는 당이라고 봅니다.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107명이면 어떻고 4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차이가 없습니다. 107명으로 막지 못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독주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독재를 120명이면 해낼까요? 110명이면 해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숫자의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 정치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도 국가도 통합도 단결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널널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 벌써 오합지졸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는 것이 지금 국힘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부처럼 목소리만 한번 높이니까 알아서 기어줍니다. 아, 대통령 당신 재판은 연기할 거요. 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이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행정부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지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더 이상 이재명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얼른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있을수록 나한테 거슬리고 손톱 밑에 가시 같고 그리고 너 뻣뻣함에 눈에 거슬리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편하니까 사표 감사하다. 내가 받아줄게. 아니라도 네가 사표 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행정부에서 이재명 행정부에서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으로서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얼른 받아줬습니다. 나머지 사표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훌륭해서 정반대겠죠. 거수기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적절하고 주무르는 대로 움직일 행정부라는 걸 아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새로운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나의 내각에 들여놓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 동안만 내가 필요로 하는 방탄입법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로만 남아있으면 돼. 지금 국무위원들은 이재명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라는 표정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반론 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 의해 임명된 사람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일할 때에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소신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남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그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하다가 이재명 정권에서 새로운 장관이 올 때까지 브릿지 역할, 썩 빠진 다리 역할을 해주고 난 뒤에 이재명 정권에서 자기들이 또 다른 어떤 권력의 자리를 혹은 권력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삼척동자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판단이 제대로 선다면은 최소한 그 자리에 서서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고개를 숙이려고 하니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임명장을 준 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의 용기, 그게 용기가 아니죠. 사실은 항복이죠. 그때도 항복하고 지금도 항복하고 행정부에 기대할 건 없습니다. 사법부 이미 얘기했습니다. 입법부는 이때까지 독재해오던 건 다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저항뿐입니다. 이 국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결집을 하느냐. 더구나 체계적 결집이 단순한 숫자적 결집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민주주의에 대한 처절한 뿌리 깊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 역시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정표 없는 이합집산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이재명에게 아부를 떨거나 아니면은
이때까지 얘기해 온 것처럼 저항입니다. 숫자적으로 저항의 숫자가 아부의 숫자보다 적을 겁니다. 힘으로도 아부의 숫자보다 저항의 숫자 힘이 약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독일? 바이마르 정국이 1918년 만들어지고 난 뒤에 나치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집어삼킬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5년? 그리고 나치당이 12년. 독일은 27년 만에 완전히 망한 거죠. 망하고 난 뒤부터, 처절하게 망하고 난 뒤부터 그 나치당이 12년 동안 살아남는 자는 아부하는 자, 저항 없었죠. 사실은 저항 없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숨기는 유태인들만 있고, 숨는 유태인만 있고, 국민들은 아부하거나 침묵으로 무저항이었습니다. 우리 저항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이, 민주주의를 처절하게 지켜야 된다는 집념도 없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면서 무저항으로 흘러간다면 이재명은 나치당의 히틀러처럼 나치당 집권 13년째 되면서 그는 끝났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이재명도 5년을 하고 자기 계획대로 4년을 하고 또 연임을 하면 최소한 13년이 지금 그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나치당의 히틀러와 대한민국의 이재명, 그 스타일이나 그리고 나라가 처해진 상황이나 그 저항하는 무저항이죠. 사실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독일 국민들, 이재명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쓸까요? 히틀러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나치당으로 세계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1차전, 2차전. 이재명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싸우고 핵무기를 개발할까요? 암울합니다. 지금 취임하고 사흘째 만에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골프 회동으로 만나자고 하고, 선거 기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를 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대화를 하고 친밀한 대화를 했다고 떠들지만, 정작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재명 자신의 재판은 임기기간 동안 어떤 재판도 받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서울고법 형사 7부 알아서 당신 재판 않겠소. 말은 재판 기일을 변경이라고 했지만 변경이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기약 없는 연기입니다. 자기 목숨이, 부장판사 자기 목숨이 보장되는 순간까지는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일은 어떤 길일까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은 몇몇 국민들, 의식 있는 국민들, 미국 선거감시단과 함께 일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지만 트럼프는 사실 아주 조용합니다. 왜? 한국의 이 상황을 그냥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미국은 한국의 50% 이상이 이미 친중화, 중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고 침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자칫 단순한 내정 간섭이 아니라 중국과 맞짱 뜨고 싸우자는 꼴이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전쟁을 섣불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한국보다도 타이완이 몇 배로 더 소중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데려갈 경우 껴안고 타이완을 볼모로 해서 미국에게 전쟁하자고 할 때는 미국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북한 핵 문제, 대한민국의 선거 이런 문제보다 몇 배로 더 중요한 게 대만입니다. 대만을 어떻게 미국의 품 안에 두느냐.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마가 Great Make Again Great America 이게 제일 최우선 목표고, 둘째 이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그들의 관심사는 타이완을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미국의 편에 남도록 하기 위해 최우선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최우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할 경우에 그에 대한 괌이나 이런 곳에 전략적 유연성을 둔 군 배치 충분히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정권 내에서 미국 쪽에서 주한민군 재배치에 대한 얘기는 거의 9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진 않아. 우리를 지켜줄 거야. 지켜주지 않습니다.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가 이때까지 침묵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한국을 살리려고 생각한다면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처음 그가 취임하는 날 1월 20일 날 취임식 중간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실제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한 7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퍼포먼스도 하고. 저는 그때 그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구나. 근데 그 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개입도 없습니다. 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어떤 위치에 두고 봐야 될 것인가. 이재명은 확고부동한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확고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살고 자기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민족, 내 국민, 내 국도 어떤 식으로라도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서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공부하고 생각해야 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지, 아부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우리에게 던져진 어마무시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된 것입니다. 성영순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